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3월 6일부터 미국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반입하는 등 본격적인 배치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치졸한 제재 등 정말 중국이 제대로 된 국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유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억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작업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비공식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너무나 큰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미 일본 교토부근 교탄고시에 교가미사키 항공자위대 기지와 아오모리현의 샤리키 기지에 사드와 연동되는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대 탐지 거리가 2000km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하는 레이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일본의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200km에 달하는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와 탐지거리가 600km 정도인 종말단계 요격용 등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주한미군은 탐지거리가 짧은 요격용 레이더 모드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TPY-2 레이더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훨씬 짧은 것입니다. 홍위범 플래툰 편집장은 과거 이미 TPY-2 레이더 없이도 중국 제2포병의 움직임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한국 주둔 미군을 자신들의 탄도미사일로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당국은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츠쿠츠에 위치한 레이더 기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 보르네슈 M은 탐지거리 6000km로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지난 2015년 중반부터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제관계학원의 한 전문가는 지난 7일 한국일보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판 사드라는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하려는 음모라며 날조까지는 아니지만 뉴스 조작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략 유도 판단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외신들도 일제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 경제 보복이 국제사회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치졸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3월 7일자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별다른 발표 없이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한국 기업을 향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행태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잘 알아둬야 한다며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한 그 어떤 나라가 강력한 방어력 대신 단계적 경제이익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웃나라, 즉 굶어 죽어가는 국민을 두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3월 7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사드가 중국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위협보다 더 나쁜 결과인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그동안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에 대한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보다 현명한 방안은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는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이 다소 타격을 입겠지만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례를 고려할 때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은 지금 한국 기업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국의 K-팝 팬들이 아예 떠나는 것은 아니고 화장품 기업들도 싼 가격과 빠른 상품 회전으로 변덕스러운 상하이 소비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시적으로 한산해진 한국의 명소에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여행객들이 여지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상대 국민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의 제공자인 북한 정권은 백주대낮에 암살극을 벌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난하면서 인질극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정권에게 일말의 수치심이라도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북한은 3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출국을 임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말레이시아인 11명을 사실상 억류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인질극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북한의 발표 직후 아마드 자이디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관계자의 출국을 전격 금지했다고 밝힘으로써 말레이시아도 북한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다시 나집 라작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모든 북한인의 출국 금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북한 대사관에는 공식 직원이 28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말레이시아 거주 북한 주민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체류 국민 숫자만 보더라도 북한이 말레이보다 훨씬 불리해 보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은 그동안 양국 간에 맺어진 비자 면제 협정으로 들어온 외화벌이 일꾼인들에다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말레이를 근거지 삼아 외화벌이는 물론 동남아 외교의 전진기지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대치가 길어지면 북한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라는 과격한 조치에 먼저 나선 데는 김정남 암살의 파장이 국제사회에 더 번지기 전에 무마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리수가 되더라도 초강수로 상대를 제압해 진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내린 말레이시아 국민 출국 금지 조치는 말레이시아 최고 지도자인 나집 총리가 혐오스러운 조치라고 비난하고 자국 주재 북한 공강원은 물론 북한 국민까지 모두 억류 조치에 나서면서 북한의 강수는 결국 실패한 무리수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자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맹독성 화학무기에 쓰이는 VX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데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북한의 행위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에는 이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말레이 현지에선 이제 양국 간의 단교 조치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아세안 국가 외교관은 이미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고 이대로라면 단교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 내 여론은 더 차갑습니다. 말레이와 북한 간 연간 교육 규모가 2,300만 링깃 수준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생떼 주장을 하며 인질극까지 벌이는 걸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말레이 당국이 조만간 내각회의를 열어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폐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회의에서 북한 대사관 폐쇄가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단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 특수요원들에 의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보이는 인물이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한솔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피살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들은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지난 3월 8일 KHS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유튜브 동영상에서 내 이름은 김한솔로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며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다면서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북한 공무 여행용, 즉 외교관용 여권을 보여주지만 신상 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펴두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돼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한솔과 직접 인터뷰를 했던 연합뉴스 기자는 평소 쓰던 안경을 벗은 것을 제외하면 외모와 말투는 김한솔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 영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시자는 천리마 민방위이며 영상 윗부분에도 이 단체의 것으로 추정되는 로고가 보여 이 단체에서 김한솔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면서 급속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김정남 가족의 현 행방이나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달 13일 피살된 뒤 마카오에서 생활해온 김한솔을 비롯한 그의 가족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TV조선은 3월 8일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한솔이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3월 7일 주1 미군 기지 공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같은 날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미국 본토와 미군의 침략 기지를 타격권 안에 두고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3월 7일 6면에 실은 미제 핵전쟁 소동에 초강경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군대는 핵전략 폭격기가 이륙하는 괌의 공군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 침략 기지를 포함하여 미국의 대북한 침략 및 병참 보급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들까지 정밀 타격권 안에 잡아넣은 지 오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논평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핵 불장난 소동에 매달릴수록 무자비한 핵 불벼락과 최후 멸망 무덤이 초래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북미 대결의 총결산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다지고 다진 우리의 전쟁 억제력에 대해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노동신문은 같은 면에 게재한 지역 정세는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정세 논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영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미일 동맹 강화를 비난했습니다. 논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력 증강은 명백히 지역의 대국들을 힘으로 누르고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1속을 챙기려는 일본과 같은 추종 세력들까지 저들의 전략 실현에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 능력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미국의 현 집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핵무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였다며 이것은 절대적인 핵무력 우세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횡포무도한 핵대결 광증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깨끗하게 청산될 때까지 자위적 핵무력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미국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으로 모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김정은을 비이상적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상황 진전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우리는 현재 리뷰를 하고 있다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거기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미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는 먼저 북한이 일종의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핵미사일 실험, 화학무기가 사용된 김정남 암살 사건, 그리고 올해 재개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한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으로 모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분명하게 사고하지 않는 사람으로 김 위원장을 묘사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한국과 미국이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대신 북한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헤일리 대사는 한미 훈련은 방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 내 배치가 시작된 사드에 대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가 필요해졌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일부 은행들이 최근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공식적인 국제금융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지난 6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몇 개 은행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최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국영은행 3곳이 최근까지도 스위프트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확인되자 곧바로 퇴출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은행 3곳은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동방은행입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구로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프트 퇴출은 공식적인 국제금융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해달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퇴출하기 위해 EU 각국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미 의회는 북한과 거래할 경우 스위프트까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국제 간 지급, 송금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당사자끼리 따로 약속을 맺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북한으로선 다른 국가와의 자금 결제에서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셈입니다. 2012년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이란도 경제 근간인 석유와 가스 수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위멘 크로스 DMZ, 지난 2015년 두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 등 여성 운동가 30여 명이 북한에서부터 비무장지대를 지나 남측으로 넘어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위멘 크로스 DMZ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 크리스틴 안 씨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9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여성 평화 구축을 주제로 한 북한 관련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위멘 크로스 DMZ의 크리스티나는 참담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나 중동의 예를 들며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Is just the fault of the regime. Yes, every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well-being of its people. So when we look at this country and we say 1 in 4 children go to bed hungry, we have 40 or 50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access to health care. Are we going to say that
the U.S. is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 because 40% or 1 in 2 African American male is in prison, that we have the largest prison population in the world. I don't mean to discount the repression in North Korea. That's not in question.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a terrible human rights record. Is it that much more different than many other countries that we are allied with? What about Israel and what is happening systematically to the people of Palestine? What about Saudi Arabia? North Korea has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 in the world. That's actually not true. If you look at presentations, if you Google Hazel Smith, she's a scholar in North Korea. She's actually worked with UN agencies in North Korea. She kind of jokes that she has a North Korean driver's license. She does this amazing presentation where she looks at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of North Koreans. Wasting, maternal health. If you were to look at a chart of all the Asian countries, where do you think North Korea would fall on those socioeconomic indicators? You would think at the very bottom, right? Yeah. Right in the middle. Right in the middle. 안 씨는 2시간여 진행된 행사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북한을 감싸는 주장만 늘어놓았습니다. 위민크로스 DMG의 크리스틴 안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연을 통해 북한의 거짓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한미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면서 마치 중국이 현존 국제질서의 수호자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시 주석의 손에 들려있던 연설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국에 편협하고 모순적인 안보적 고려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한국에게는 작지 않은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는 엄연한 생존의 문제인 만큼 굳은 의지와 지혜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격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